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복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그리운 귀하에게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김학필, 바른북스 출판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유사한 점이 많고 크게 구분을 하자면 동물의 한 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은 본능, 감각과는 다르게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자 진위와 선악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인간만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이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이성이 무너지면 세상은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는 무질서한 정글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이성의 현실 세계에서 우리 인간은 과연 행복한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책 그리운 귀하에게는 꿈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면서 이성의 인간과 본능의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 판타지 소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 그리운 귀하에게에는 저자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학필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소설이 진행됩니다. 이 학필은 어느 날 아침 시끄러운 고양이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집사쯤 되는 누군가이자 이 책의 독자인 우리들 귀하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귀하란 말은 사람 이름이 귀하가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쓰는 그 귀하입니다. 주로 편지나 글로 쓸 때 많이 쓰죠. 귀하께서, 귀하에게 이렇게 쓰는 상대를 높여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서 그리운 귀하에게 라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소설이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학필은 10대 때부터 소설가를 꿈꿔온 청년입니다. 17, 18살 경부터 소설가의 꿈을 품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으나 세상으로부터 성과를 얻지 못한 그런 젊은입니다. 이제 27살의 청년이 된 학필은 스스로를 백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의 세계라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력하고 성장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만큼 힘 빠지고 좌절감이 느껴지는 일도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본문 중에서 주인공이 이제 이런 그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는 않을 만큼, 그래, 그러니까 성과는 몰라도 노력의 양만큼은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말이죠. 어쨌든 그 7년여의 시간 동안 제가 깨달았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노력을 바치는 것만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최소한 이 세상에서만큼은 노력이란 건 하등 가치없고 쓸모없는 것일 뿐이라는 것. 이 정도였죠. 라고 자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력해봐야 이 세상은 그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노력을 가치 있게 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현실을 좀 부정적으로 성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저자는 이런 심란한 이야기 말고 몹시도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들 귀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인 주인공 학필의 꿈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꿈 일기장에 적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달콤살벌한 연애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꿈이 반복적으로 연결되어서 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필은 그 꿈을 매번 공책에 기록했고, 그 기록이 모여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주인공 학필이 한눈에 사랑에 빠진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꿈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납치하여 감금한 의문의 남자 디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남자는 학필이 그 여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악당입니다. 이를테면 학필은 매번 꿈에서 그 남자와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며 고난과 시련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면서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고는 다시 꿈으로 돌아가서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꿈속에서 그 디셰라는 인물이 이야기한 내용을 좀 짧게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가 본데 말이야. 죽음은 죽음일 뿐이야. 피를 많이 흘리면 마주하게 되는 거고, 또 심장이 멈추면 마주하게 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자연의 섭리에 열이나 우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뭐 햇살이 내리쬐는 침대에서 번드레한 말이나 뱉어내다가 서서히 눈을 감는 최후를 바라면서 살아왔던 거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죽음과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저자도 그렇고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도 그렇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좀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학필은 꿈으로 돌아가서 복수를 꿈꿉니다. 그러지만 번번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돌아간 꿈의 세계에서 이 주인공 학필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서 심지어 희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매번 막 그 처절하게 막 죽음을 당합니다. 칼로 찔려서 보통 죽고 이렇거든요. 결투를 하니까. 그런데 희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장해서 노력에 응당한 보상을 받는 그 꿈의 세상에 심장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심지어 자신의 그 설레는 그런 막 심장이 뛰는 이런 부분이 꿈의 여인 때문인지, 아니면 내 심장 뛰는 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학필은 꿈속 결투에서 악당 디셰를 물리치고 꿈의 여인을 구해냅니다. 노력하고 성장해서 합당한 보상을 이루어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 간절한 목표를 이뤄내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인공은 그 평화로움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설레이지 않는 자신이 의아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학필은 그 반복되는 꿈속의 사투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꿈속 세상과 현실 세계의 크고 명확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 악당인 디셰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부분과 연결되는 본문 내용이라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왠지 알아? 왜 네가 그 평화를 지루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알아? 원래 그렇잖아. 평화에는 희열이란 게 없으니까. 그 누구도 피를 흘릴 일이 없는 만큼, 그래, 이렇다 할 시련과 굴곡이랄 게 없는 만큼,
그에 대한 보상과도 같은 희열이 피어오를 일이 없으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겠어? 당연히 그래 또 미치도록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겠냐고. 그래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셰의 대사였습니다.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소설 그리운 귀하에게는 굉장히 많은 반전과 이스터 에그처럼 숨어있는 재미있는 장치들, 클리셰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읽는 재미가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과 현실 세계를 오가는 전개나 이런 것들이 판타지 소설로서의 요소를 아주 잘 갖추고 있고요. 꿈속에서 칼을 들고 펼치는 그런 결투 장면 같은 것들은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도 들게 합니다. 게다가 매번 닿을 듯이 닿지 못하는 꿈속의 여인과의 로맨스적 요소까지 가미되어 있어서 재미있는 소설적 요소가 가득한 이야기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부분은 이런 오락적 소설적 요소 안에 꽤나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이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공정하지 못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이런 현실 비판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생각해 볼 만한 의미 있는 그런 화두들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재미와 의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소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꿈같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운 귀하에게. 그래 고마우면서도 미웠던 긴 밤이여 안녕. 김학필 지음. 바렌북스. 7월 3일. 잠에서 깬 이유요? 글쎄요. 웬 고양이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 아니 정확히는 제 신경을 마구 긁어대는 고양이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그것도 무려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없는 이 건물에서. 예, 그러면 안 되는 이 건물에서 말이죠. 아침부터 참 피곤하게 또 짜증나게 됐네요. 겨우 동물 때문에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따지고 보면 동물 때문에 깨어났다고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죠. 예, 동물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이런 건물에서까지 꾸역꾸역 고양이를 키워대는 이기적인 인간 때문에 깨어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짜증나는 김에, 아니 정확히는 피어오른 짜증 덕분에 이성이 마비되어 버린 김에 까짓거 한 말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시끄러운 고양이의 집사쯤 되시는 분께 고합니다. 부디 우리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만 비로소 당신의 반려동물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당당해야만 당신의 고양이 역시 당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이 건물에 발을 들인 이상, 그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로 발을 들인 이상, 당신은 그저 그 고양이의 존재를 숨기는 데에 급급한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은데 말이죠. 당당함과 여유 따위는 정말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그런 삶을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반려동물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입니다. 혹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고양이를 향한 사랑만 있다면, 그 알량한 사랑 하나만 있다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 이기적인 행동을 정녕 사랑이라 명명하실 생각은, 포장하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뭐 당신에게 그리 많은 이야기를 건네고 싶지는 않지만 말이죠. 이 이야기만큼은, 이 구절만큼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사랑이란 단어를 남용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그런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하려 들지도 말아주시고요. 당신 혼자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각설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건 그거고 말이죠. 귀하여 표지에 꿈 일기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공책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분명 머리맡에 뒀었는데 어디로 간 건지 참 보이지가 않네요. 바닥 같은 데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저 대신 좀 찾아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참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 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려서 제가 직접 찾을 수가 없네요. 아, 고맙습니다. 역시 근처에 떨어져 있었나 보네요. 어쨌든 뭐 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건 제 보물이거든요. 제 얘기가 너무 길었나요? 아직 첫인사도 나누지 않은 사이에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해서 좀 당황스러우셨나요? 뭐 그러셨다면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사과의 의미로 담배 한 갭이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태우시죠. 쟤는 뭐 아무데나 터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둘러보면 아시겠지만은 말이죠. 이미 이 방은 거대 재떨이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니까 말이죠. 뭐 말 나온 김에 이것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정보까지는 아니니까 간략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27살이고 직업은 백수입니다. 24살 3월까지 오래된 꿈을 이루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바쳐갔지만 두각을 나타내기는커녕 조그마한 성과조차도 이뤄내지 못한 채 그러니까 깊은 좌절만을 맛본 채 도망치듯 사회를 떠나 집으로 도망쳐버린 오래된 백수입니다. 햇수로만 올해로 3년째니까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시절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도 또 그 시절을 복귀하고 싶지도 않지만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일 테니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절에 대해 말이죠. 제 꿈은 소설가였습니다. 17살 겨울, 18살 봄,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부터 약 7년 이상을 품었던 꽤 오래된 꿈이었죠. 또 나름 그를 이루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었고 말이죠. 물론 타인과의 비교를 불허할 만큼 엄청난 양의 노력을 바쳤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바친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래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긴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성과는 몰라도 노력의 양만큼은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말이죠. 어쨌든 뭐 그 7년여의 시간 동안 제가 깨달았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뭐 노력을 바치는 것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최소한 이 세상에서만큼은
노력이라는 건 하등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일 뿐이라는 것. 뭐 이 정도였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심란해지기만 하니까 그만하도록 합시다. 예,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흥미 역시 없기도 하고 말이죠.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따위 이야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비교를 불허하는 몹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따로 있어가지고요. 저런 숨막히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바에는 차라리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이 이야기의 정체는 바로 귀하가 방금 제게 건네주신 이 공책에 적힌 이야기, 꿈일기라는 제목의 달콤살벌한 연애담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정확히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관계에 놓여있는 제 평생의 반려자와도 같은 사람이 모종의 악인이 뻗은 마수에 붙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모종의 악인이자 그 남자는 구면, 아니 정확히는 달코 다른 구면이고, 또 이런 일 자체가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이죠.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지금 저는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그 덕분에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말이죠. 이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깐 심심치 않게 마주해왔던 사건이었던 것과는 별개로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 상태가 그리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과연 여러 번 겪는다고 해서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물으신다면 글쎄 그건 역시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요. 그럼에도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리도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둘 정도 있다면 말이죠. 우선은 아무리 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한들 생면부지의 귀하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건 결코 가볍지 않은 결례일 것이라는 것. 또 그 다음은 상황의 심각성과는 무관하게 그리 걱정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올 이유 자체가 없기는 하다는 것. 그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말이죠. 우선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결국 제가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면의 남자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를 박살내버리고는 그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도 남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귀하께 이렇게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